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테마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할 예정이고요. 이거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참고하셔가지고 추후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비메모리나 5G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종목 선정을 한 이유와 근거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지 나중에 흔들기나 하락이 있을 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왼쪽에다가 관심 종목 리스트를 놨는데요. 일단은 종목별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자율주행에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의견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올릴 때 항상 그 결론을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내용들을 사실을 나열하는 거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주식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론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자율주행을 보시게 되면은 좀 한 3단계로 볼 수도 있고 크게는 한 5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단계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현재는 한 3단계, 2단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도의 오토파일럿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단계로 넘어가면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단계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2040년도에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은 이제 단계가 이제 올라가는 단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수신호를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생명과도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의 교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5G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5G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자율주행이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은 전기차고 자율주행이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은 5G입니다. 그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대적인 미래지향적인 것이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G가 지금 현재의 이런 끊김과 속도라면 절대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춰진 것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그 모형 시스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시는데 흔히 말하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비 효율과 환경 친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220V에서 안정적으로 컴퓨터 작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공장이나 뭐 대형 건물 같은 데 보시면 뭐가 있죠? 발전기가 다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 상황들이 다 따로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엔진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0% 전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220V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큰 용량이 필요해야지만 거기에다가 전기차 위에 자율주행도 붙일 수 있고 AI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의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전기차고 그 전기차 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뭐 5G의 외부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이 정확함이 중요하고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종목 리스트를 뽑았는데 저거를 다뭐 투자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그 자율주행이 언제 유행을 했었냐면 2019년도에 2019년도 초 2018년도 요때 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5G나 비메모리에 비해서 그 주기의 텀이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율주행은 어차피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은 여기서 물려버리면은 2년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좀 부실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내가 중소기업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완전한 저점 매수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저점 매수. 그게 필요하고, 뭐, 그게 아니라면은, 완전한 저점 매수가 아니라면은, 단타로 가야 되는데, 단타는 사실상 너무 지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인포뱅크인데,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뭐, 그 황교안 관련주로 해서 뭐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은, 얘는 지금 생각보다는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인포뱅크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의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것들이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하드웨어도 필요한데 거기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위치다. 기업 개요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상적인 회사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건 별로 나진 않아요. 잠재력을 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전일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10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순간 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오늘 물론 상한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업이었지만 그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회사고, 이 위치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자체도 상당히 그 자율주행 테마 중에서는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억 정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자율주행 테마로만 4천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코팅이나 고경도 코팅 그쪽을 강하고, 삼성 관련 임원들이 좀 대거 더 들어오면서 그런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고평가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평가의 위치였지만은, 그래서 이 회사는 상당히 사람도 많이 안 쓰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또 투자할 때는 최근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코팅 관련입니다. 그래서 무기졸 쪽도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울트라 스인 글래스에 코팅하고도 제휴하고 있는데 그런 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차량 간 통신에 인프라 통신 모듈인 VTX 관련입니다. 그리고 LDWS라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이거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시가총액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으로 비교했을 때도 뭐 괜찮은 회사입니다. 괜찮은 회사긴 한데 예전보다는 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떨어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는 만도입니다. 다들 아시죠? 만도. 네. 만도도 지금 엄청 큰 회사죠. 5조 가까운 회사인데요. 이 만도가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신뢰성이 어느 정도 바탕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도라는 종목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그룹들을 섞으면 상당히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센서, 레이더나 카메라 센서,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리고 ADAS 기술 특허가, 국내 특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국내 특허는 사실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대비했을 때는 영업이익 자체가 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가지고 좀 이거 나중에 라이브 방송 때 한번 자세하게 필요할 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NCN인데요. NCN 적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NCN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히 자율주행 테마 중에서 그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꽤 있어요. 그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회사가 좋으면은 회사 이름 바꿉니까? 아니죠? 그 점 꼭 명심하시고, 회사 이름이 변경된 회사들은 예를 들면 S모 이런 것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안 좋습니다. 회사 바꾸는 회사는 상당히 좋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NCN도 마찬가지예요. 넥스트 칩인데 얘도 지금 보면은 나가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칩셋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 1위 업체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1위라는 게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시가총액도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이 좀 나기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구멍가게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너무 이런 거에 뭐 반도체 1위 회사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보유가 좀 있긴 한데 사실 애매해요. 텔레칩스도. 그래서 이것도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VN 뭐 기술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이 얘네가 고유로 이거를 지킬 수 있냐 이 기술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세코닉스입니다. 그나마 좀 회사가 좀 괜찮은 중견기업 중에 하나인데 영업이익이 최근에 적자가 나가지고 좀 수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전환된 회사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안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면은 괜찮다. 재무 비율을 좀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200%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율주행이건 뭐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로 가져가실 거면은 저점에서만 가져가시고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가져가셨다가는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꼭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보 모터스 좀 보게 되면은 얘도 또 ADAS인데 다 말만 하면 ADAS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냥 제거할게요. 이거 너무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요거를 좀 테마를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일단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200%가 넘고 ADAS는 개나 소나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뭐 애플이 다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i3 시스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3 시스템 보시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죠. 30%밖에 안 되는데 재무도 보면 매출액이 뭐 엄청 많이 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회사고 그 영업이익도 한 해 빼고는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긴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이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딱 포착을 해가지고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엔진의 온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지 뭔가 그게 가시적으로 매출액이 확 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요 뭐 매출처는 좀 보시면은 전자제품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용 그리고 방산제품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뭐 큰 회사는 아닌데요. 얘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있는데 이 회사의 재무 비율을 좀 보시면은 얘도 좀 한 7,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자율주행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부채 비율도 높고 좀 제대로 된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빼고 다른 종목들 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건데 그냥 아직 연구 중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사실 뭐 이게 그 자율주행 테마 쪽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꼭 정말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네.
이건 그냥 뭐 제조업, 일반적인 제조업인데 조금 유니크한 제조업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얘도 유니트론텍인데 얘도 지금 부채 비율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고, 재무제표 좀 확인해 보면은, 매출액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인데, 영업이익 자체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이것도 그냥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 매출액을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네.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뭐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사의 건전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대신에 성장성과 뭐 적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이 나게 되면은 급등하거든요, 주가가. 네, 그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ASSE는 이제 D램, 어, 랜드 메모리 생산하는 업체인데 뭐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생각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좋지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모터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똑같이 뭐 ADAS인데 여러분 ADAS 뭔지 좀 찾아보십시오. 그럼 다 나오니까요. HUD 뭐 이런 것들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뭐 생각보다 뭐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부채 비율 한 400% 정도에서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모트렉스 같은 건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뭐 18%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 같은 거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한 1년 반에서 2년 주기로 테마가 오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괜찮은 종목을 사야 돼요. 지금 오늘 설명드린 종목 중에서 일단 최소한 재무적으로 아, 괜찮은 종목들을 편입을 시키시고 거기서 싸게 사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일텍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일텍을 좀 보게 되면요. 얘도 지금 부채 비율이 네, 얘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제표의 위치를 좀 보게 되면 매출액이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지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판관비 자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뭐 크게 줄일 생각을 안 하고 뭔가가 돈이 새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성혈택도 그냥 이렇게 어,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영업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 갑자기 수주를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똑같이 ADS, 융합타인 AVN 개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드린 거 다 아셨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자율주행은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고 일단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빚을 발하려면은 싸게 사서 그냥 오래 기다리는 그런 특징 그러니까 뭐 한 장기 5년 정도 바라보고 싸게 매수하는 그런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소량으로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